월세 부자의 비밀 노트 페이지 124페이지 상속 가능한 부동산에 장기 투자하라. 단기 투자는 2년은 보유해야 세금 혜택이 있다. 보유할 것인가 팔아야 할 것인가, 단기 투자냐 장기 투자냐, 이 두 가지는 부동산 투자 시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다. 기준을 만들어 보자. 보유하면서 장기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수익이 나온 상태면 매도하고 시세 차익을 실현할 것인가. 이것은 매수할 때부터 결정하고 매입하기 바란다. 상담 중 물어보면 질문이 있다. 어떤 목적으로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시세 차익도 좋고 월세도 받고 이도저도 아니면 제가 들어가서 살려고요. 이런 마음가짐이 가장 나쁘다.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해서 월세를 놓을 것인지 전세로 투자를 할 것인지 처음부터 구도를 잘 잡고 움직여야 한다. 세입자가 풍부한 지역인지 미래 가치는 충분한 곳인지 등을 잘 분석하고 매입해야 한다. 부동산에서 단기 투자를 하려면 기본 2년은 보유해야 세제 혜택이 있다. 소자본 투자자라면 단기 투자로 목돈을 불려가는 방법을 선택한다. 여러 개의 물건을 확보하여 자산의 규모를 늘려가면서 차익형 부동산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한편으로 부동산 투자는 쌈짓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자본이 넉넉하지 않으면 경매나 부실 채권을 공부해 보기 바란다. 경매는 적은 비용으로 물건을 매입할 수 있다. 그래서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도전한다. 경매를 모르고는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 잃고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부실 채권을 NPL이라고도 한다. 요즘 한창 뜨는 재테크 방법이다.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투자를 위한 공부가 된다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재테크 분야다. 장기 투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높아진다. 물건에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변화를 주어 투자해야 한다. 그렇지만 되도록 물건을 고를 때부터 미래 가치를 생각해 보는 장기 투자를 권하고 싶다. 자금의 여유가 있고 목표한 금액이 만들어지면 장기 투자에 관심을 갖고 투자 계획을 바꾸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장기 투자는 얼마나 보유하는 것일까? 앞서 부동산의 가치는 미래 가치에 있다고 이야기했다. 미래 가치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늙거나 죽은 후에도 부동산은 남아있고 집이 낡으면 새롭게 변신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부동산 투자 시 상속이 가능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지금 당장 돈이 별거 될 것 같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슈가 있는 지역의 입주권 등을 매입해 단기에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투자도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한두 건 수익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오랜 기간 수익을 가져오는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번 만들어 놓은 수익 구조를 변하지 않고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본인 상황이나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변화를 주는 투자를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투자 방식이 나의 투자법이 될 수는 없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상 가격이 오르는 시점이 아니다. 부동산을 여러 보유해서 살고 팔며 수익을 올릴 수 없다. 지금은 확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럼 어떤 것이 확실한 부동산일까? 요즘은 매달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이 좋은 물건이다. 그러려면 임차 수요가 풍부해야 한다. 임차인이 대기하고 있으면 좋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드물다. 한두 달 이내에 임차인을 맞추면
임차 수요가 풍부한 것이다. 임차 수요가 풍부한 것은 월세 가격을 받쳐주는 것이다. 월세 가격이 받쳐준다는 것은 매매가를 받쳐준다는 것이므로 임차 수요는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임차인으로 살아갈 것이냐, 임대인으로 살아갈 것이냐의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요즘 뜨는 부동산의 투자 트렌드, 부동산 투자는 쌈짓돈이 있어야 한다. 경매와 부실 채권은 쌈짓돈으로 투자하기에 좋은 젊은 층이 선호하는 투자법이다. 경매란 돈을 돌려주고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나라에 대신 돈을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부실 채권이란 3개월 이상 원금과 이자 연체된 돈을 받을 권리를 매입해서 수익을 올리는 투자법이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이 사업성이 좋다. 재개발 사업은 기반 시설이 불량한 지역에서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 공원, 도로 등의 기반 시설을 건립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지역 인프라가 없어서 새로 다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서민계층과 세입자의 보상을 위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일부 보상의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재건축 사업은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세입자 이주 등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한다면 소유주인 조합원이 자신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강남의 저층 아파트는 아파트만 새로 짓는 것이지 지역 인프라는 다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이 재건축이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이번 장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전반적인 차이와 함께 개념 파악에 초점을 맞춘 내용을 추가로 정리해야 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매입한 시점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데 재건축이 재개발보다 사업성이 좋다. 재개발의 비용이 많이 든다. 반듯하게 도로도 새로 만들어야 하고 지역 기반 인프라가 없으므로 사업 비용이 재건축보다 많이 들어 수익률이 떨어진다. 하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저층 재건축 아파트의 개발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 재건축도 예전처럼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가지고 재개발 지역에 빌라를 전세 끼고 투자했다고 가정해보자. 건물이 노후해서 전세 가격을 올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개발 시기가 늦어져 10년 만에 아파트가 완공되어 1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한다면 1년에 10%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1년에 1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은 많다. 그것도 10년 안에 개발되었을 때 이런 수익도 가능한 것이다. 예전처럼 정보가 어둡고 알지 못했던 시절이 아니기에 조금만 신경 써서 찾아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재개발은 시간이 돈이다. 여유 자금이 있을 때 투자하는 것이 좋다. 재개발 투자는 사업 시행 인가를 기준으로 한다. 재개발은 사업 시행 인가 전후에 투자해야 한다. 사업 시행 인가를 나라에서 아파트를 지어도 된다는 최종 허가를 내어준 상태를 말한다. 물론 가격은 이 구간까지 오면 많이 오른 상태다. 이 점에서 매입하는 금액과 주변 신축 아파트와 가격을 비교하여 예상 수익을 확인하고 기간 대비 수익률을 뽑아서 투자해야 한다. 기간 대비 수익률이 비용 대비 다른 지역의 수익형 부동산보다 떨어진다면 투자할 이유가 없다.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부동산의 기초 체력을 기르고 부동산의 가격의 기준을 세우고 투자 대상 지역을 넓혀가고 현장 조사를 하고 시세 파악을 해야 하는 이유다. 비교를 통해서 더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높은 지역에 투자해 투자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막연히 누가 그러는데 하면서 따라하지 말고 주변의 전문가들을 잘 활용하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